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천시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의랑 희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따라 주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의 도시 제천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건규 시장님과 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시정 질문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성명중 의장님과 이건규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십자 공사관 신축 이전 시 예산 확보 방안이었던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적십자 공사관 매입에 따른 보조교부 신청 전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적십자 공사관을 매입하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함건택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함건택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다른 데로 나와주셔서 이용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적십자 공사관 매입 이전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복지국장 함건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주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십자 봉사관 매입 이전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십자 봉사관이 2014년 4월 1일자로 제천 희망나눔 봉사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답변은 변경된 명칭보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 희망나눔 봉사센터 매입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 희망나눔 봉사센터와 지적장애인협회는 제천시 구우림동사무소를 임차하여 함께 입주하여 있었으며, 적십자 봉사원 및 지적장애인협회 회원 등 건물 이용자들이 지속적인 노후 건물에 대한 건의에 따라 2011년 8천만 원이 리모델링 예산이 최초로 확보되었습니다. 2011년 리모델링 예산 확보 후 세부 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하던 중 그 구 우림동사무소의 공간 여건, 건물의 노후 정도, 향후 활용 계획, 지적장애인협회의 공동 사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봉사관을 신축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나을 것이라는 적십자 봉사의 내부적인 의견이 모아져 확보된 8천만 원의 리모델링 예산을 포기하고 2011년 5월 6일 제천시로
제천 희망나눔 봉사센터 신축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1년 9월 20일 신축 사업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의회에 보고한 후 2012년 본 예산에 제천 희망나눔 봉사센터 신축 사업비 7억 원을 반영하게 되었으며 이후 우린 동사무소의 입지 여건, 주차 및 교통 여건, 신축 사업과 매입 사업의 자금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2012년 3월 28일 신축에서 매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 제192회 제천시 임시회의 시 신축에서 매입으로 예산 감목을 변경하고 3억 원을 증액하여 제천 희망나눔 봉사센터 예외예산 총 10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메인 예산 10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적십자 봉사 제천지구 협의회는 현재의 제천 희망나눔 봉사센터 건물주와 매입 계약을 진행하고 2012년 5월 30일 제천 희망나눔 봉사센터 매입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제천시는 2012년 5월 31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고 적십자 봉사의 제천시 지구 협의회는 2012년 6월 7일 건물주 2인에게 각각 5억씩 총 1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다음 날인 6월 8일 건물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 희망나눔 봉사센터 신축 계획 시 확보하기로 했던 특별교부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 현안 수요 사업 분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관리하는 도로교통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해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교부받을 수 있는 국고 재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천 희망나눔 봉사센터 매입 당시 특별교부세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민간 자본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희망나눔 봉사센터 매입의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결국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 교부 신청 전 매매 계약서의 적법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집행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겠습니다. 상기 법률 및 조례상 민간 자본보조 사업을 통해 건물을 취득할 경우 건물의 취득 가액 및 취득 물건의 계약 시점 등에 대해 명확히 절차를 규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건물 매입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통상의 절차를 감안할 때 보조금 교부 결정 전 매매 당사자랑 협의된 건물 가격, 건물의 위치 및 상태, 주변 여건, 보조사업의 완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조금 교부 결정 전 매매 계약은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로 우리 시에서 사무실 임대 보증금 등을 민간에게 보조할 때에도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임대 계획을 완료하고 확보된 보조 예산에 상응하는 임대 계약금을 확인한 뒤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고 있으며 마을 해관 신축 및 타 건축 매입 등 유사한 보조사업 시행 시에도 사전 계약서 및 관련 서류 확인 등을 통해 건물 가액을 확인한 후 보조금 교부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보조단체 보조금 교부 신청 시부터 우리 시 교부 결정 경산에 이르는 행정사항 전반에 대하여 위원들이 검토 결과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했으며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에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반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천 희망나눔 봉사센터 리모델링 예산 추가 확보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천 희망나눔 봉사센터 매입 추진 시 구 이하 예시장 건물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해당 단체는 물론 우리 시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리모델링 필요한 예산은 제천 적십자 봉사의 제천지구 협의회에서 자체 충당하기로 2012년 4월 20일 제190회 제천시의 임시회에 예결을 통해 보고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적십자 봉사의 제천지구 협의회는 건물 매입 완료 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리모델링 예산을 지원받겠다는 자부책을 갖고 있었으며
당시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건물 명의 문제로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대한정치자본사의 재청치구 협의회 요청에 의해 2014년 8월 28일 도비 1억 원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비 보조사업 집행을 해 우리 시 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도비 1억 원으로는 당초 목적한 리모델링을 완벽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시비를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으며 이후 공기 및 리모델링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비 2억 원을 명시를 하고 2014년도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리모델링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3억 원의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천시방나는 공시센터 매입 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이르는 관련 규정상 보조 사업을 통해 취득한 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사항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같이 개벌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재산 취득 시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조사업을 통해 취득할 재산의 가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정한다고 규정된 바가 없고 참고할 수 있는 관련 법과 검토 사항으로도 매입 가격의 결정은 매매 당사자 간의 협의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천시방나는 공시센터 매입 보조금 교부 결정 시에도 해당 건물과 부지 건물 시가 표준액, 공시지가 등의 총 합이 9억 6천만 원임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교부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건물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항구적으로 본 건물이 제천 시민에게 쓰일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제천 시방나는 봉사센터가 대한적시조사 총재의 명의로 이전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향후 건물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고 본 건물의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장기적 시력을 고려한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건물이 당초 취지한 목적대로 제천 시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대한적십사와의 확약 및 공증 등 필요한 조치도 함께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제천시방나는 봉사센터의 건설적인 활용을 위해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유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들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건택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적십자봉사관 매입에 관한 경과 보고를 하였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11년 11월 9일 제187회 임시회에서 당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특별보고세 5억 원, 도비 1억 5천만 원, 시비 5억 5천만 원, 합 12억 원을 투자해서 건립하여 1층은 지적장애인협회에서 2, 3층은 적십자봉사회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지요. 네. 그 후인 2011년 12월 7일 제188회 임시회의에서 그 당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시민활동 지원 시설비와 부대비 예산으로 7억 원을 확보해 놓았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지요. 네. 그렇다면 특별교부세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도비만 1억 5천만 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왜 다른 곳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시민활동 지원비와 부대비 예산에서 7억 원을 확보해 놓았다고 보고하였는지요? 그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다 특별교부세를 이제 확보하였다고 보고된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확보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저도 이제 속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기적인 어떤 계획은 있는데 그거는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들은 이제
집행 단계 들어가면 예산 소에 완전히 성립돼야지만 집행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노력을 하겠다는. 네, 그 후인 2012년 4월 17일 날 제192회 임시회에서 시민활동비와 부대 예산을 자본보조 사업으로 감옥 경정시키고 3억 원을 추가해서 제천 즉십자 건물 매입을 10억 원으로 확보해 놓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이제 그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렸습니다만은 당초에는 8천만 원 갖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고 그 장소에 신축을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신축보다는 거기가 이제 그 시외버스 터미널도 있고 주변이 주차 공간이 가장 중요하니까 혼잡된 지역에 거기다 신축하는 게 불합리하다. 이래서 이제 매입을 검토하게 됐죠. 그때 이제 매입을 검토하면서 당초에 시설비로 직접 시공하는 시설비를 매입을 하려면 민간의 자본적 보조로 되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변경하면서 매입을 하려면 15km 에서 3억을 지원하거든요. 네,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적십자 건물을 어떻게 해서라도 매입해 주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무리해가면서까지 10억 원을 확보해 놓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얘기하겠다는 이제 지금 결과를 좀 거꾸로 생각하면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일이 단계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절대 뭐 매입 10억을 생각하고 처음부터 진행된 내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와 같은 유사한 단체에서 이런 사업 제안이 요청해 왔을 때 지금 현재 만약에 요청해 온다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뭐 당연히 이제 이런 지금 우리 독서봉사회관의 쟁점은 이제 지금 여기다가 방금 말씀하셨지만서도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매입을 했는데 또 수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것을 명의를 대한 적십자회로다 넣게 된다. 이런 어떤 팩트만 보면 참 시민 정서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진행 과정은 절대 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게 아니고 유사한 사항이 있다면 좀 더 심도 있게 민간 단체나 이런 데 보조금을 우리가 교부 결정할 때 사업계획을 세울 때 더 심도 있고 더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적십자 봉사회와의 간담회에서 특별 보고세 5억 원을 확보해 주겠다고 이야기에 힘을 실면서 이와 같은 10억 원의 적십자 매입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거 뭐 제가 지금 답변 드릴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천시에서는 적십자 봉사회관 건물 매입 보조금 10억 원을 확보했는데 제천 적십자에서는 한참 뒤인 5월 30일 날 적십자 봉사관 매입 보조금 신청서를 내고 그 다음 날인 5월 31일 날 제천시 교부 결정을 하고 제천 적십자에서는 6월 7일 날 건물주 2인에게 각각 5억 원씩 10억 원을 지급하였는 게 맞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절차가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는 오히려 보조사업은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성립이 되면 빨리 추진 그렇게 되는 게 전혀 뭐 이상한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10억을 세워놓고 그때 어떤 위치를 잡고 뭐 어떤 매입 어떤 협의를 해서 예,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예.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지급되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첫째는 건물을 매입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는 자부담 20%가 확보되어야 하는데도 이 적십자 건물은 자부담에 관한 언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10억 원이 지급되어졌다는 점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기관인 제항군인회관에서는 2011년도에 매입 시 사업비가 12억 2,500만 원 중에 시비가 7억 원, 자부담이 5억 2,5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택시 복지회관의 신축 시에는 사업비가 5억 4,900만 원 중 시비가 4억 원, 자부담이 1억 4,900만 원이 들어가는 등 상당한 자부담 확보 후에 시비를 요청하였는데 왜 유독 제천적 십자사는
자부담이 전혀 없는데도 시비 85%나 들여서 매입하였는지 일반 시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즉 십자봉사관의 경우에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법에 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매입을 그 당시에 포기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들여서 매입하였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2011년 11월 23일 제188회 제2차 정례회 당시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하시기를 송강호 의원님께서 국비 5억 원을 얻어오신다고 하셔서 매입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어느 분의 말씀이 맞으신지요? 한 분은 국비를 얻어올 수 있다고 하셨고요. 한 분은 또 이제 의회에 보고하시기를 얻어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없다고 하니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저는 헷갈려서 묻는 말이에요. 네, 지금 공식적으로다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서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판단에는 특별교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됐고요. 이제 특별교부세를 갖고 오는 방법은 여기서 뭐 이런 말씀까지 또 될지 모르겠지만서도 우리가 이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예산에는 특별교부세 항목으로다가 돈이 적자 봉사 해관 신축 매입 비용으로다가 표기된 건 없습니다만은 재원에는 재원대체 사업이라 해서 이 비목에 없는 항목을 돈을 끌어올 때 일반 우리 현안 시설사업의 특별교부세로 그 재원을 받아오고 그래서 예산 어떤 작업의 방법인데 그런 게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지면이나 정적인 서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없다고 답변드리는 겁니다. 예,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한 번은 얻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하면 안 된다고 국장님은 말씀하시니까 제가 헷갈려서 물어본 말씀입니다. 원 의원의 생각으로는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충주시에도 즉 십자봉사관을 매입하기 위하여 7억 원의 매입 자금 중 국비가 3억 5천만 원 들어갔죠. 그러니 똑같은 조건인데 왜 제천시는 못 받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충주시에는 지원받고 제천시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충주나 청주에 대한 그 재원은 다시 파악을 해보는데 거기 표기에는 그렇게 일반 소비에는 그렇게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교부세법 상에는 절대 비목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 거기서 업무 보고용으로다가 그런 표기를 하는 것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처벌일 겁니다. 그건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예, 다음에 또 알아보시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 의원의 생각에는 분명 하나라고 보는 게 국장님의 말씀과 같이 법에 의하여 보조를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그 당시에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의 잘못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조금을 확보해놓고 보조금 절차를 밟는 것을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정당하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 사업을 통하여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 가액 및 취득 건물의 계약 시점 등에 대하여 명확한 절차를 규정한 사항이 없어서 무방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보조사업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보조사업 및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서는 심의위원 11인 이내에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11인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보조사업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러한 절차를 다 밟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상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우리 보조금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풀로 6억을 세우는 거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배정하고 그 보조금을 지급 결정합니다. 근데 일반 사업 보조는 예산 심의 때 단위 사업별로 의회를 통해서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내년에 교부 결정할 때 별도 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건 한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건물 매입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통상의 절차를 감안할 때 보조금 결정 전 매매 계약은 필요한 절차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국장님의 판단에 결정하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적용법이라든지 적법성 여부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은 제천시를 대표하시는 당시의 시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사항을 도와주십시오. 매매 가격에 대한 결정을 말씀하시는 건 예. 일단 저희들이 직접 매입한 게 아니라 적십자 봉사회한테 보조금을 줘서 적자 봉사회하고 그 건물주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게 확실한 확정하에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건물주하고 그런 협의를 하거나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보조금의 투명 관리라고 하셨는데 투명한 관리는 무엇을 투명한 관리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고 그거를 집행하는 과정, 내년 정산서를 받아보고 부당한 집행이 없었나 이런 일련의 과정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와 같이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는 절차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보조금의 결정 전 매매 계약을 하는 행위는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정당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매매 당사자 간의 협의된 건물의 위치 및 상태, 주변 여건, 보조 사업의 완료 기능성 등을 충분히 관리자들과 협의해서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신청하는 부분에 그거 제가 지금은 뭐 답변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건물주가 이 건물을 팔기 위해서는 시장에 내어놓은 것이 불신전이어서 대강의 건물 가격이 시중에도 돌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도 하지 않고 몇몇 임원들에 의해서 구매 가격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형격히 잘못되었지요.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그 시에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감정평가가 그장되는 것도 아니고 거긴 또 비용이 따르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더구나 개인 단위고 어떤 봉사단체인데 단체에서 건물주하고 정확한 계획을 했다고 보는 거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잡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시 9억 6천만 원이라는 그래도 근사치가 있었고 그래서 15억 교부를 한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감정평가를 해보고 돈을 교부해준다 이런 절차는 없는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대한적 식자사 재산관리 시행 규정에 보면은요 제13조의 재산의 처분에 의거하면은 대장 가격의 3천만 원 이상일 때에는 무교의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액을 상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산을 기부할 때에는 기부할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만일 제천적 식자사가 이 건물을 대한적 식자사 총재에게 명의를 양도하려면 양도할 건물의 재산의 가격도 명시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천적 식자사가 이 건물을 대한적 식자사 총재 명의를 이전해 달라는 이유 중의 하나가 리모델링비 2억 원과 운영비가 없어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니 이 건물을 이전해주기 전에 제천적 식자사에서는 2개의 감정평가 기간을 정하여서 감정평가 금액을 제천시에 제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것은 뭐 거기에 이제 적십자 봉사회의 건물 주로서 그것을 매각하거나 이전할 때 그런 절차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절차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황 국장님께서 공유재산의 매각 교환 시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후에 재산의 취득 시 적정가액 산정에 대하여서는 적용 규정이 없어서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예매한 대답을 하시는데 감정평가란 공공기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적정 가액 산정을 위하여서 필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감정평가를 해서 제천 적십자사가 제천시에 요청한 명의 이전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서라도 제천 적십자 측에서 감정평가를 받도록 행정 지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제천시에서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인 2012년 4월 24일 제천 적십자와 매도인과의 사이에 계약금 1억 원을 주고 계약한 사실에 대해서도 임대계약금과 새마을회관 신축과 매입 등에 대한 비율을 하시면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말씀하시니 너무 미약된 논리를 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조금 지급이 결정될지도 모르고 계약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뭐 적법하다는 이런 표현을 쓴 건 아니고 그것이 미리 계약금을 지불한 것이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하는데 결국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런 뜻으로다가 이제 표현을 드린 겁니다. 아까도 중국대로 말씀입니다만은 어떤 면으로 보조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 입장에서는 확실히 구체적인 계획이 돼 있구나. 그럴 때 보조금을 주기가 더 확실성이 있는 거지. 돈만 줘놓고 이 돈으로다가 어느 건물을 뭐로 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0억이라는 돈을 주고 내년에 산 대로 정산받는다? 이거는 어떤 면으로 불확실한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런 계약은 아무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매매를 결정도 안 됐는데 이런 매매 계약을 먼저 하는 것은 또 매매 계약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보조 10억 원이 지급되기 전에 1억 원을 주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잔금은 9억 원이 맞죠? 잔금이 9억 원이 맞지요, 국장님? 저 건물주하고 예. 접수자 회가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양인에게 5억 원씩 10억 원을 줬습니다. 매매 계약금이 1억 원을 주고 또 다음에 5억 원씩 10억 원을 줬습니다. 이것이 합이면은 11억 원이 되지요. 또 매도인에게 지급되어졌다는 것은 결론인데 이 또한 너무나 잘못된 일이 아닌가요? 이 일은 의회에서 다루기보다는 국장님 사법기관이나 신심위구를 다루기 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무 결정을 할 때 계약금을 1억 줬다 이런 걸 인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거는 지극히 그 당사자 간의 얘기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잘 알아보시고 공식적으로다가 근거가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네, 근거 있는 이 자료를 잘 알아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건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직접 해가지고 하신 당사자들한테 우리 보조사업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민간단체를 무슨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러세요. 그런 어떤 개인 간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사법적인 요구를 판단을 요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십자 봉사관이 리모델링비가 총 6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였는데요. 이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6억 원씩이나 리모델링비가 필요하면 자격 있는 2인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여 리모델링비를 신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건물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제천 시민들이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전제하에 공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건물 운영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하여서라도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신다는데 제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천시가 제천적십자사 운영비를 계속해서 보조해 주어야 한다는 법도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법적 근거나 조례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적십자사가 총재로 명의를 이전해 준다면 제천시가 전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약 제천시 시민들이 건물을 이용할 때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은 대한적십자사 재산관리 시행 규정을 보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제천적십자사에게 필요한 공간만큼 사용하게 하시고 아직까지도 많은 봉사를 하면서도 사무실이 없어서 그
긍긍정정하는 공사기관에게 대여해 주신다면 건물의 운영비 문제, 리모델링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실무적인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거는 뭐 저희가 검토보다 이제 현재 하면 명의가 적집사에 우리 제천 지분돼 있습니다. 지혜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협의를 그런 의견은 저희 제시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따르겠습니다. 네, 다음 국장님께서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반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받은 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보조금을 시장이 회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9조에 나와 있는데 국장님은 17조에서 확인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요? 그 두 가지 항목이 다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네, 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9조에 보면은 보조금을 요구받은 사회단체가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을 때 보조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때와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와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도의의 사실이 발견된 때인데 본 의원은 적어도 이 중에 일부를 자료를 통하여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도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검토를 하셔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없는 이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결국은 이 문제도 집행부의 결심사항일 것 같으니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적십자공사회관은 제천시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제천시로 환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보조금 환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억을 교부했고 10억에서 그걸 계약을 해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럼 보조사업은 종결됐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뭐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모르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추후 다른 규정을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지금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 단체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 생각에는 각 봉사단체와 나누어 쓰면 관리비 부담도 끌어줄 것 같고 시민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으며 국가와 민족의 어려움을 당할 때 앞장서서 희생 봉사하는 단체의 멋진 모습일 것 같은데 이 점 또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집행부에 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노출된 문제점이나 앞으로 또다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책임지고 기능에 대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서 진행되어야 할 절차를 집행부 부서에 맡기겠다는 믿음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우리 시의 재산을 잘 지키고 제천 시민봉사단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신다면 시민들도 공직자를 믿고 각자의 처소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전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네, 1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체와 협의를 하면서 이 의견은 옳은 방법을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장님, 정시가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묻겠습니다. 제천시에는 수많은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봉사단체가 사무실을 필요 요청 시 신축과 매입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필요하다고 다 그것을 충족해 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여건을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식자 봉사가 때문에 불거진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은 그 정확한 규정이나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립을 좀 유했으면 하고요. 또 하나,
신축에서 매입으로 결정될 때 7억의 신축 자금과 매입으로 결정될 때 3억이 증액돼서 10억이 됐습니다. 그럼 그 10억은 이미 내정되어 있는 적십자 공사관을 두고 얘기했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그때 뭐그 10억을 아마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뭐 물건을 받거나 하면서 했겠죠. 그건 뭐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드렸습니다. 그렇죠. 제천시에서 10억이라는 보조금을 주고 민간단체에 건물을 매입해 줄 때는 도대체 어느 건물을 사는지 어떤 식으로 그 건물 정도에 따라서 노후 정도나 시설비가 필요하다는 이런 사전 절차는 거치지 않습니까? 수많은 논의를 했겠죠. 지금 뭐 저희가 뭐 어떤 물건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뭐 한두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졌겠습니까? 예산 과목 하나 변경 하나 예산 증액 하나하나가 다 절차, 집행부 절차, 의회 절차 다 거쳐서 이루어져 왔던 것이 지금은 이제 단편적으로 말씀하시서 제가 답변드리기 그렇지만 그게 어디 한두 사람이 있었을리다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지금 현재 적십자 건물을 사안으로 두고 증액과 예산 증액과 설비에 대한 부분까지 이 시점에서 매입 보조금을 줄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 추후에 지금 현재 불거질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은 사전에 다 예방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제천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 적십자라는 특별한 단체에 대한 어떤 기득권이나 이익을 배려한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제천시 전체의 봉사단체에 어떤 유화감 조성이나 소외감을 좀 조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적십자, 말 그대로 적십자의 그 참 정신을 발휘하는 그런 봉사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천시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봉사단체의 그 신축과 매입에 관한 정확한 기준을 좀 정립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을 감사드립니다.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소영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홍성효 의원님, 네,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십니다. 처음에 그 논의되던 의림동 구 동사무소 신축을 할 경우에 2층하고 3층하고 합쳤을 때 몇 평 정도 되는지 혹시 국장님께서 아십니까? 그건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신축을 할 경우에 2층, 3층을 합쳐서 120평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하식장 현재 그 공사방 전체를 합치면 몇 평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뭐 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480평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애완동물을 사달라고 하는데 토끼를 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강아지 정도를 사줘야 되는데 덩치에 맞지 않는 아이가 키울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코끼리를 사줬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그럼 요청부터 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절대 단체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크게 뭐 사업계획 키워서 보조해주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단체 보조 사업이 가장 이제 고민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다 이루 표현을 다 할 수는 없지만서도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정치인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뭐 각성해서 앞으로 바로잡아 나갈 부분이라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봉사관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간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저는 그 부분들을 제천시 우리 적십자가 전체 공간들을 사용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대한적십자사로다가 이 건물을 명의이전하는 것보다 이 건물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천시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마 이 건물의 주체는 제천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협의하시면 되지 그래서 않습니까? 협의하고 이제 네. 그런 요청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주체가 아닌 거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사업 계획을 내는 거 보면은
그래도 풀 다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그 다 우리 다른 단체 봉사를 총망라하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시민의 혈세로 구입된 건물입니다. 그죠? 그럼 제천 시민을 위해서 또 아니면 제천에 지금 주재하고 있는 각 봉사단체들이 합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데 이걸 대적십자사로 넘기게 되면 다른 봉사단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제천적십자사가 1년에 제천적십자가 걷어들이는 회원들로부터 걷어들이는 돈이 운영비에 쓰여지는 돈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회원들 그 각 1,000원씩 정도로 지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대한적십자사로 넘어가더라도 대한적십자사에서 매년 매월 얼마씩을 이 운영비를 줄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대한적십자사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저는 유지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새로운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탁드리는 부분이 제천적십자와 제천시가 더 협의해서 대한적십자사로 명의전환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고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제천시에 지금 산재에 있는 우리 봉사단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지금 더 리모델링비를 책정되어 있는 그 3억 원의 비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들 놓지 않고 그 돈 가지고서 충분히 리모델링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서 하고 층들을 분리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